권영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그럼 생계기록부 대체 서식은 어떤 학생들이 만드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정고시, 해외고, 비인가 국제학교. 왜냐하면 학종으로 대학을 국내대로 오기 위해서 의대나 서울권대학이나 인서울권대학에 오기 위해서는 생활기록부가 필요한데 우리는 생활기록부가 없으니까 일반고나 자사고의 생계부에 준하는 서식을 만들어서 가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차에서 서류가 100%입니다. 이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서류를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의대를 가리키는 학생의 케이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전 강의에 드렸습니다. 고격점대 체제에서 만들어야 된다. 엄두에 두고 생계부 대체 서식은 2024학년도 각 대학의 생계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와 평가 기준대로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위계성을 갖고 진로와 연관된 기존의 비교과 자동 봉진에 포함한 것을 고교학점제 체제이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에 내가 갖고 있는 위계성을 갖고 내 꿈과 내 전공이 진로 역량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다양하게 10가지 안에 넣어야 된다. 생계부 대체 서식 안에 이렇게 위계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뭐를 넣어야 되고 뭐를 넣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생계부 대체 서식을 폼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시에서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2024학년 되면 고대에서도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정시 수능에서도 생계부 대체 서식, 생활기록부를 넣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학종뿐만이 아니라 정시를 준비하는 서울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본 서식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저번 시간에 드렸고요. 자,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서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학이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는 지원자는 협조, 그 다음에 원본 대조필 이게 나오고 있고 허위로 하면 안 되고 이겁니다. 공인어학 선정 및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 실적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서 불합격 처리한다. 그러면서 공인어학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해외 고학부모님들 중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하나가 IB 성적만 좋으면 학종으로 대학을 갈 수 있냐요? 아니에요. IB의 과정을 갖고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대체 서식이라고 하는 한국의 입시 폼으로 바꿔서 한 번 더 바꿔서 한국의 입시에 맞게 IB를 변형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IB를 한국 입시에 맞게 계획을 하고 어떤 식의 의미를 어떻게 대체 서식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위계성을 갖고 넣는가 그것이 의대문 의대, 그다음에 공대문 공대,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인문 경영인문 경영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또 바뀌죠. 소재들이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11학년 때부터 늦어도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있는 거. 두 번째, IB 성적만 갖고는 갈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지금 토익, 토플, 탭스 굉장한 지금 외국어 공인어학 성적만 갖고 대학을 가는지 알고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굉장히 지금 허상을 쫓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하고는 관계가 없다. 제가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 얼마나 이번 연도 그렇고 다음 연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대학에서 뽑는 대학도 없고 외국어 특기자 전형으로 갈 대학이 얼마나 없는지도 제가 설명을 이미 6개월 전에 찍어서 올려드렸으니까 같이 유튜브에 걸어서 보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위에서 얼과한 항목 외에도 대명칭의 수학, 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 각종 대회, 경시대회, 올림피아드, 지금 이제 교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를 해서 대학을 가야 된다고 말하는 몇몇 유학원과 어학원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도 방법이 안 되겠죠.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것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각종 공인어학 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안 되는 건 앞에 확인했죠. 근데 이거가 달라진 점인데 교과 비교과 관련 대회, 교회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교과는 위에서 봤어요.
그래서 교과는 안 되는 거는 뭐 그전부터 했는데 이제 바뀐 게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어떻게 바뀌냐. 비교과 관련 교외 대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검정고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회를 많이 나갔죠. 그런데 이제는 비교과 관련 대회, 비교과는 이제 자동 봉진이지만 이 비교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과에 떨어져 있는 교과가 아닌 부분은 포괄적으로 비교과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진로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우리가 심학 과목, 이렇게 검정고시 학생들도 그런 과목들을 평생 교육기관의 학점 기간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가 있고 위계성을 쌓아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비교과에 관련돼서 무조건 수상 실적만 갖고 증빙란에 증빙을 받아서는 갈 수가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보시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활동 서류명에 참여한 활동명 또는 발급한 서류명 기재인데 자, 해외 고등학교와 검정고시의 생계부 대체서식 폼은 같지만 준비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해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성적 증명서, 학교 교육과정 설명 자료를, 그러니까 프로파일, 학교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요. 이제 국내 고등학교 1학기 이상 재학한 경우가 있으면 학교생활교육부 제출을 권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내라는 것은 아니고 있으면 권장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현장에서 많이 오는 그 질문이 우리 아이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 생계부 관리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학기 정도 혹은 2학기 정도 학교를 다녔는데 내야 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그런 어떤 사소한 것에 꽂혀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권장한다는 것은 내면 좋고 안 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검정고시 출신자는 자 중요한데요. 청소년 생활교육부 여성가족부 상하 한국청소년 3단 복지개발원 그다음에 평생학습 이력 증명서, 국가평생교육증원 등 국가공인기관의 학업 관련 이력을 제출할 수 있다. 분명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과, 비교과 관련 교회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인데 쉽게 말해서 그동안은 드론에 하나 꽂힌 아이가 드론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수상 실적을 갖고 많이 써냈다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써있잖아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 항목에서 교과, 비교과 관련 교회에 대해 참여 사실과 그 수상 성적 및 수상 실적.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검정고시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떻게?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우선은 청소년 생활기록부 여성가족부 상하 한국청소년 산단복지개발원 여기서 주는 청소년 생활기록부에 대한 생계부 대체서식은 대학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받아도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 이것을 내도 별로 대학에서 그렇게 이 청소년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평가하는 뭐 이것을 굉장히 난이도 높게 평가하는 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학점은행 거기서 이제 내 전공에 맞게 그 전공에 대한 것을 듣고 다만 이제 그걸 듣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이 검정고시를 어떻든 지금 패스가 돼서 고졸 그러니까 대학을 갈 수 있는 정도의 학력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이제 그걸 봐서 이것을 지금 들어서 거기에 자기가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들어서 마치 고교 학점제의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처럼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청소년 생활기록부는 실제로 대학에서 받는 거 그다음에 실제로 대학에서 이걸 갖고 대학 가는 경우는 제가 10년 동안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보다는 평생학습 이력. 그러면 내가 지금 학점은행제만 들어서 지금 보면 10가지죠.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연번, 활동 서류명, 활동 기간, 활동 내용, 활동 발행 기간이에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럼 이것만 제가 여기 10가지에서 평생교육기관에서 들었던 학점은행 그 과목만 쓰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것이 뭐라고요? 검정고시 시행부 학생들의 생계부 대체서식이다. 그럼 지금 고교학점제에서는 내가 내 진로가 있으면 의사라는 진로가 있으면 의사에 대한 진로가 또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나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형외과 닥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아과, 그 다음에 신경정신과, 그 다음에 법의학 뭐 이렇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 이유가 있어야 이걸 갖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대학에 가기 위한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한 경영학과도 마찬가지예요. 경영이라는 것도 마케팅도 있고 우리가 조직도 있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전문 경영도 있고 또 경영이라는 어떤 분야도 우리가 문화 경영도 있고 콘텐츠 경영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경영의 분야들이 있죠. 거기서 하나를 딱 집어서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대학의 경영학과를 가되 의대를 가되 내가 어떤 전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서 내 역량을 이렇게 키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여기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학점은행제에서 들었던 그 과목을 10가지를 다 쓴다고 해서 이게 지금 생활기록부의 유기성을 갖고 성장하는 과정이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안 보여지겠죠. 이것은 지금 이렇게 교과, 비교과에 대해서 쓸 수 없다 그러니 이 부분을 활용해서 증빙을 받는 것이고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결국은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진로선택 과목과 심화선택 과목이라는 걸 갖고 그 안에서 비교과에서 했던 것이 교과목 안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려서 잘 들으세요. 교과목 안으로 들어온 것이 일반 국영수사의 교과가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과 내년 후년이면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그 과목이 내신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 내신은 결론적으로 보면 내 꿈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그 수업 시간에 국영수사와 다른 세미나 수업, 발제 수업, 보고서 수행평가 수업을 통해서 그 내용이 세특에 쓰여져서 그 내용을 평가받아서 서사적인 내용으로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와 뭘 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많이 보내는 학교가 아니에요. 변방의 학교예요. 강남 8학군이 아니에요.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어쨌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진로선택 과목과 심화선택 과목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8학군이나 자사고나 특목고가 아니면 심화선택 과목은 개설이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가 학종으로 생활기록부를 잘 성장시켜서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없는 과목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하나. 두 번째, 아무튼 심화선택 과목이 없어도 거기에는 진로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에서 지금 서울과 인천을 뺀 나머지 학교에서 경기권, 뭐 충청권, 강원권, 또 우리가 보면 광주, 그다음에 경북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들어가서 내가 IT 학과를 간다? 근데 컴퓨터와 IT라고 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 딱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럼 그 시간에 들어가서 나는 내 꿈을 정확하게 잡고 다른 학생들은 그냥 어영부영 발표도 안 하고 어영부영 뭐 학교 분위기가 그러나 보다 이렇게 할 때 똑똑한 학생들은 자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노력하고 남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정확하다면 그게 내 방법이라면 그걸 자꾸 활용할 줄 아는 학생이 뭐하는 학생이다? 성공하는 학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과 똑같이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들어가서 나는 내 나름대로의 테마를 잡고 최선을 다해서 발제를 하고 목표를 삼아서 생활기록부에 어느 정도의 내용이 기재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특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검정고 시외고 학생들처럼 생계부가 없던 학생들은 그것을 지금 여기에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IB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IB의 내용들을 한국식으로 변형시켜서 의대면 의대, 서울대 경영이면 경영,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 콘텐츠면 문화 콘텐츠 이 안에 폼에 들어올 수 있게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예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방법을 귀찮아서 찾지 않는 겁니다. 귀찮아서 찾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죠. 단 방법을 찾고 꿈을 내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권현 선생님의 어떤 노하우와 방법이 도움이 될 거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대학에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듣냐 그 다음에 연본이 어떻게 중요하냐 활동 기간이 왜 중요하냐 발행 기간이 왜 중요하냐 내용은 어떻게 넣냐 또 하나 그럼 이것만 갖고 세특은 어디에 넣냐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5개월 조금 안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준비할 마음 자세와
이걸 열심히 한번 해서 남과 다른 길을 가겠다. 내가 한번 이 방법이 있으니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학을 가겠다는 학생들은 지금 제 방법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좋은 성과로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